가스 압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스 압점이란 무엇이냐면 철근의 단면을 각각 절단한 다음에 대략 120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고 압력을 가하여 연결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합 온도는 대략 1200에서 1300도씨 정도 되겠고, 압접 작업은 철근을 완전히 조립하기 전에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3번을 보도록 하면 철근의 지름이나 종류가 다른 것을 압점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때는 철근의 지름이나 종류가 다른 것을 압점할 경우 용접이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지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둥 보등의 압접 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LC 블록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C는 무엇이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열성, 내화성이 좋지만 수분을 빨아들이는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면 쌓기 모르타르는 교반기를 사용해서 배합하고 1시간 이내에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줄눈의 두께는 3에서 5mm 정도로 한다 했는데, 이때 가로 및 세로 줄눈의 두께는 1에서 3mm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하루 쌓기의 높이는 1.8m를 표준으로 하며 최대 2.4m 이내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대어 쌓기로 한다 라는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며, 공사기를 단축하거나 시공기술을 향상하는, 그리고 공사의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유리한 도급 방법은 무엇이냐면 공구별 분할 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문 공정별 분할 도급이란 전문 공정을 주체 공사로 해서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방식이 되겠고, 공정별 분할 도급은 말 그대로 공사를 공정별로 나누어 도급을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직종별 공정별 분할 도급은 전문 직종으로 분할하여 도급을 주는 방식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6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건식 석재 공사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촉구멍 깊이는 기준보다 3mm 이상 더 깊이 천공해줘야 되겠고, 석재의 두께는 30mm 이상을 사용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석재의 하부는 고정용, 그 다음에 석재의 상부는 지지용이라고 했었는데 반대가 되겠죠. 석재의 하부는 지지용이 되겠고 석재의 상부는 고정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4번에 모든 구조재 또는 트러스 철물은 반드시 농막이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6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철골 작업의 공장 가공, 제작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원척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뜨기, 세 번째는 금매김이 되겠고, 네 번째는 절단, 그 다음에 구멍 뚫기, 가조립, 리베치기가 되겠습니다. 다 정답은 1번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는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해서 외워주면 되겠죠. 자, 네트워크 공정표의 주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TF가 제로인 작업을 주공정 작업이라고 하고, 이들을 연결할 공정을 주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총 공기는 공사 착수에서부터 공사 완공까지의 소요 시간의 합계이며 최장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라고 볼 수 있으며, 주공정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공정에 대한 공기 단축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주공정에 대해서 공기 단축을 좀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 종류 중 기초 슬래브의 형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복합 기초, 그 다음에 줄 기초, 독립 기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속 기초, 그 다음에 일체식 기초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초 슬래브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이 되지만 직접 기초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75번 문제, 다음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 철근의 이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어떤 특정한 용어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 이하의 철근과 어떤 것을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 이때 포함되는 단어는 D35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 암기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7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집안조사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링, 사운딩,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집안조사의 방법에 해당이 되겠지만 언더피닝 공법이란 무엇이냐면 기존에 구축된 건물을 가까이에서 건축공사했을 경우에 기존의 건축물의 지반과 기초를 보강하는 방법이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의 품질 관리를 위한 7가지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레토그램, 특성 요인도, 체크시트가 포함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층별, 그 다음 관리도, 선점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OP 기법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